안녕하세요. 알캠 송현 방은비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생의 단계 중 산업적 사용 단계의 노출 정보 작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적 사용은 기업이나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제품이나 제재의 등록 대상 물질을 사용하는 의미로 등록 대상 물질 또는 해당 물질이 함유된 혼합 화학 제품을 다른 공정의 원료로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공정에 대해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형태의 용도로의 물질 사용 공정 또는 공정 내 원료 물질 사용, 공정 보조 물질 사용, 세정 또는 살균 목적으로의 사용, 제품에 첨가시키는 용도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작업자들이 제품이나 제재의 물질을 사용하는 과정, 도장이나 생산, 도금 등으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산업적 사용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용도별로 시트를 복사하여 각각의 공정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 영역에서 건설 기구들의 도장, 내연성이 있는 컴퓨터의 생산, 도금액의 사용, 차 범퍼를 위한 도금 등도 산업적 사용에 포함됩니다. 가장 먼저 작성해 주셔야 할 내용은 시나리오의 개요입니다. 용어나 약어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내용 중에 해당하시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맨 윗칸의 용도 분류 책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화학물질 자체의 실제 기능에 해당하는 용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은 화평법에 따른 55가지 용도 분류 체계에 기술된 내용으로 부록 1시트 화학물질 용도 분류 체계 UC라고 기재된 내용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제품의 용도가 아니라 제품 내에 화학물질의 용도를 기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등록 대상 화학물질이 접착제 제품 안에서 용제로 사용될 경우에는 제품의 용도는 2번 접착제, 결합제이지만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는 48번 용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용도를 2번이 아닌 48번 용제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정 중 중간에 등록 대상 화학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이 투여될 경우에는 33번 중간체가 아닌 혼합물의 용도를 파악해서 39번 pH 조절제 또는 43번 공정 속도 조절제 등으로 혼합물의 용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록 1UC 목록 내에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맨 마지막 55번 기타를 선택해 주시고 해당 내용은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분에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분류 체계에서 용도를 선택한 뒤에는 반드시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칸에 해당 화학물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된 상품의 물리적 형태를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중에서 선택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상품 내 함량은 상품 내에 등록 대상 물질의 함량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제품 범주 PC는 상품, 즉 혼합물의 화학제품 범주를 부록 3시트에 제품 범주 목록 내에서 선택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앞선 용도 분류 체계와 동일한 예를 들었을 때 제품 영역에 따라서 PC1 접착제를 선택하여 주시면 되시고 등록 대상 물질이 중간에 투입될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최종 제품이 1부터 40까지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지를
선택하셔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산업분류체계 IC, 주요 분류체계 MC, 그리고 환경배출범주 ERC의 작성 방법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시겠지만 모두 이미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이라서 차근차근 부록을 참조하셔서 선택하시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분류체계 IC는 등록 대상 물질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산업 영역을 말합니다. 시트 부록 2에 산업분류체계 IC를 확인하시고 1번 농업부터 15번 기타까지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요 분류체계 MC는 등록 대상 물질의 작업 특성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부록 2 시트의 가장 윗부분을 보시면 MC를 크게 1부터 4까지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C1은 밀폐 공정에서의 사용으로 취급 화학물질이 사고 이외에는 인체 노출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밀폐된 연속 공정에서의 사용을 말합니다. 또한 중간체가 반응조 및 해당 설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분리된 중간체는 현장 저장되거나 제어된 환경에서 이송되는 경우도 MC1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밀폐된 회분 공정, 간헐적인 노출이 있는 공정, 또는 밀폐된 연속 공정, 비고정형 저장 용기의 저장 또는 저장 용기로부터의 이송 등이 MC1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MC1에서의 핵심은 반드시 사고 이외의 정상 상태에서는 인체 노출과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MC2는 제품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서의 사용으로 물질이 제품이나 완제품으로 혼입되어 환경 중 배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에서 노출이 잠재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이 플라스틱 내에서 가소제로 사용되거나 플라스틱이나 섬유에서 염료 또는 색소 등의 첨가제로 사용될 경우 MC2에 해당됩니다. MC3은 비분산적 사용으로 물질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진 특정 근로자가 해당 물질과 접촉하게 되는 공정 내에서의 사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노출이 이루어지는 배합기, 혼합기에서의 사용이라든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통한 환경 중 배출을 포함하여 폐수 처리, 대기 포집으로 배출량이 제한적이게 이루어지는 공정도 MC3에 해당됩니다. 대다수의 작업 단계를 MC3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MC4는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으로 통상적으로 배출 저감이나 농도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사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약 살포 작업, 세제, 화장품 사용, 소독제 사용, 산업용 가정용 페인트 사용 등으로 작업자에게 노출이 조절되지 않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MC1부터 4까지 4가지 분류 중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배출범주 ERC입니다. 환경배출범주란 환경에서의 광범위한 사용 상태를 기술하는 것을 말하며 환경배출 관점에서 물질의 사용 특성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ERC 역시 부록 2 시트의 아래 왼쪽 표를 확인하시면 1부터 12B까지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합, 조제, 사용이 이루어지는 작업장에서 등록 대상 물질의 사용 조건과 공정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 취급량입니다.
연간 취급량은 혼합물의 양이 아니라 혼합물에 포함된 등록 대상 물질의 연간 취급량을 뜻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품 내에 등록 대상 물질의 함량을 고려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작업일수, 배출일수는 총 근무일, 총 업무일수가 아닌 연간 등록 대상 물질을 실제로 취급하고 사용하는 작업일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 흐름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단위 공정을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공정도를 별도로 첨부하셔서 최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정 흐름은 크게 취급 공정, 작업자 노출, 환경 노출, 그리고 환경 오염 방지 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정 단계는 단위 공정별로 짧게 공정에 관한 설명을 단어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정 설명은 해당 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작업 방법 등을 순서대로 상세하게 서술해 주시면 되시고 작업자 환경 노출 가능성은 해당 공정 중에 물질이나 제품이 작업자 또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입 과정인 경우 공정 단계는 간단하게 투입이라고 기재해 주시고 공정 설명에는 원료를 작업장으로 지게차로 이송해서 리프트를 이용해 혼합 탱크에 투입하는 과정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시고 작업자 환경 노출의 가능성의 경우에는 투입 과정에서 경비 및 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다 라는 식으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자 노출 작성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상의 경우 해당 공정에서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된 혼합물의 성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분진 발생 정도는 위의 성상을 고체로 작성하셨을 경우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혼합물 여부는 공정 과정 중 물질의 함유량이 몇 %인지 보기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 범주, 프록은 공정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하며 시트, 부록 3의 공정 범주의 설명과 예시를 참고하셔서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공간 및 실내 환기 시설은 해당 공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실내인지 실외인지, 실내라면 어떤 환기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기 시설은 창문이나 문을 개방하는 것 등도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환기가 이루어지는 실내 30에서 70% 효율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간은 단위 공정별로 작업자가 직접 관여해야 되는 평균 작업 시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온도의 경우 공정 단계에서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온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등록 대상 물질이 탱크 안에서 혼합물로 존재한다면 탱크 안의 온도를 입력해 주시고 보관 또는 이송 중이라면 보관 온도 또는 이송 온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땜이나 용접 작업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표면 온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 압력 또한 공정 온도처럼 등록 대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의 압력을 뜻합니다. 탱크에 들어있다면 탱크의 압력 범위를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배관을 통한 이송 중이라면 배관의 압력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자 호흡보호구 종류는 호흡을 통한 노출을 막을 수 있는 보호구를 뜻하며 보호구의 종류, 재질, 성능, 필터의 형태, 등급 등을 적어주시고 호흡보호구의 효율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음압식 호흡보호구인 경우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안면부 여과식인지, 필터 및 정화통 직결식인지, 반면형인지 전면형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APF5의 효율을 가지기 때문에 APF5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자 피부 보호구의 종류는 장갑, 보안경, 보호복 등이 해당되며 호흡보호구와 같이 종류나 재질, 성능 등의 특성을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고 역시 피부 보호구의 효율 또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성 관리 대책은 시트 부록 1에 위해성 관리 대책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공정과 관련해서 등록 대상 물질의 작업자 그리고 환경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작업장의 설비나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읽어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 환기 설비는 공정에서 가스를 흡입, 포집, 그리고 배출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장치를 뜻합니다. 위에서 선택하신 위해성 관리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위해성 관리 대책 설명칸에 설명해 주시면 되시고 만약 위해성 관리 대책에서 보기를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장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비 설치 외에도 안전교육 실시 여부도 위해성 관리 대책에 포함되니 안전교육의 이행 여부, 교육명, 연간, 월간 빈도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 설비의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비에 관한 효과나 포집률, 회수율, 제거율 등에 대한 설비의 스펙에 대해서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환경 노출에 관련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 기업은 당해 연도에 해당 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기업이면 일일 폐수 배출량 100톤, 대기로 배출되는 농도 1mg/세제곱미터 등으로 해당 정보를 기술해 주시고 배출량 조사 대상이 아니고 자가 모니터링 또한 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하수 처리 시설 사용 여부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가 인근 지역의 하수 처리 시설과 연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방류 또한 yes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먼저 대기오염 방지 시설의 경우 환기장치의 종류 그리고 환기율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환기율의 확인이 어려우실 경우 환기장치의 시간당 유량, 유속, 전체 작업장 크기 대비 환기 용량, 포집률, 대기오염물질 제거율 등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폐수 처리 시설은 폐수 발생 시 처리 방법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폐수 처리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 처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위탁 처리하거나 공공하수 처리 시설 연계 시에도 해당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역시 폐기물 발생 여부와 함께 전량 위탁 처리 등의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산업적 사용 단계의 노출 정보 작성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